예, 안녕하세요. 포피입니다. 오늘은 매우 유용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보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한번 누르고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예전에 이제 보안 이제 얘기하면서 약간 화이트보드 놓고 강의하면서 이게 보안과 암호 뭐 훌륭한 암호 같은 거 뭐 깨지기 어려운 암호 같은 얘기를 쭉 했어요. 막 숫자도 계산하면서. 자, 그거 들으신 분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게 있어요. 다 좋아. 그래, 굉장히 긴 암호 만드는 거 좋아. 어쩌고 좋아. 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런 긴 암호를, 똑같은 암호를 어디에다 똑같이 쓰면은 어차피 언젠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암호를 제대로 관리 안 하는 애들한테 각 웹사이트마다 암호를 새롭게 저장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해요. 그리고 그 암호도 이제 랜더마이즈 돼갖고 내가 기억을 못 하더라도 정말 그 수적으로 브루트 포스를 깰 수 없게, 무작위로 찍어갖고 깰 수 없게, 시도해서 깰 수 없게 길고 랜덤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그때 잠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해주는 이제 패스워드 매니저라는 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죠. 패스워드 매니저가 뭐냐? 내가 쓰는 패스워드들을 그거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두고 제가 어느 웨브사이트에 로그인하려고 할 때마다 그거를 얘가 직접 쳐 넣어주든지 아니면 내가 그 패스워드 직접 복사 붙여서 넣어주든지 라고 하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죠. 뭐냐면 하나는 일단은 패스워드를 만들어야 하고 패스워드 만들 때 랜덤하고 길고 아름다운 패스워드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고, 두 번째는 그런 패스워드를 저장할 곳, 이 저장하는 곳이 좀 더 발전해서 뭐 세 번째라고 하죠. 나 대신 패스워드까지 입력을 시켜주면 좋다라는 요 정도까지 가게 돼요. 그래서 요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들이 패스워드 만들어 갖고 내 이메일에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메일 보면서 패스워드 붙여넣기 이런 걸 했었죠. 이제 이거의 단점은 이메일이 털릴 가능성이 있고, 그리고 이메일 회사는 내 패스워드를 저장하고 있다는 짜증나는 면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패스워드 매니저라는 게 점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오늘 대충 말씀드릴 건 한 3개, 4개 정도를 말씀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일단은 현재 이제 지메일 쓰시는 분들이나 크롬 쓰시는 분들, 아니면 이제 뭐 애플 사파리 쓰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패스워드를 저장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나오고 있었죠. 뭐 자동으로 이 패스워드 기억해 놨다가 여기 웹사이트 하면 입력하게 도와줄까? Yes, No.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면 좋은 점이 패스워드를 무작위로 만들어서 넣어놓기라도 해도 저장이 돼 있으니까, 크롬 쪽에서 구글 어카운트에 뭐 애플 어카운트 저장이 돼 있으니까 나는 아무리 복잡한 패스워드를 만들어도 입력하는 게 매우 쉽다라는 장점이 있어요.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은 이 패스워드가 제대로 보호를 할 거냐, 보호가 될 거냐라고 물으면은 일단은 구글이나 애플 쪽에서 패스워드를 있는 그대로 플레인 텍스트로 저장하진 않아요. 당연히 암호화를 하고 암호화한 걸 서버에 저장을 하죠.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좀 패러노이드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. 야, 구글이나 애플 이런 데 보면은, 뭐 애플은 모르겠다 아직, 구글이나 마소 이런 데 보면은 뭐 미국 NSA라는 데서 프리즘 프로그램 깔아갖고 서버에 백도어 까는 거 열어주지 않았었냐. 그러면 그 서버 키만 주면은, 아니면 암호화하는 키만 주면은 암호다, 내가 암호화해서 저장해낸 암호 서버에 그걸 다시 풀어갖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냐, 정부가 다 가져가서 내 기록 다 뒤질 수 있지 않겠냐, 이거를 정말 우리가 이 많은 믿음을 구글한테 줘야 될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싫다고 하는 사람들, 그리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사람들이 패스워드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들을 찾기 시작을 하죠. 그래서 옛날 거부터 좀 얘기를 하자. 뭐 아직도 유용한 방법이긴 해요. 어떤 식으로 했냐? 그럼 패스워드 매니저를 내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고 그게 파일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파일이 이미 암호화된 파일이기 때문에 그 암호화를 푸는 이제 비번을 알지 못하면 아무도 풀지 못해요. 그럼 그 비번은 뭐냐? 제가 예전에 보안 강좌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쉬운 긴 문장. 뭐 나는 오늘 산에 가고 내일 모레 장에 가야지. 이게 그냥 내가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거를 딱 타이핑 치는 순간 패스워드 매니저가 딱 암호가 풀리면서 내 모든 패스워드가 나오는 거죠.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뭐 패스워드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고, 내가 로그인할 때마다,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이 또 이제 브라우저 익스텐션이 있어요. 그러면 크롬 같은 데나 뭐 파이어폭스 이런 데 깔아두고
내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과 연결을 해서 뭐 키 하나만 누르면 이 웹사이트 URL은 이거니까 패스워드 이렇게 넣어줘야지. 자동으로 넣어주는 기능. 요런 게 많이 됐던 게 이제 옛날에 원 패스워드라고, 이거는 공짜는 아니었죠. 이게 프로그램 하나 사는데 그때 한 5, 6만 원 했던 것 같아요. 5, 6만 원 하면은 브라우저 익스텐션까지 딸려와서 쉽게 쓸 수 있는 게 있었고, 근데 요즘 원 패스워드 이상한 짓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브라우저 익스텐션이 깨져갖고 작동을 안 하고 다른 서비스를 해요. 그건 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오픈소스로 뭐 리눅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유명했던 게 이제 키퍼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. KEPR.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있고 이것저것 뭐 익스텐션도 있고 나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의 장점은 뭐였냐? 내가 저장한 패스워드 어디도 가지 않는다. 어디 서버에도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훔쳐갈 수 없다. 설사 내 컴퓨터가 털리더라도 그 패스워드를 아는 사람만 열 수 있는데 그건 나고 그 패스워드를 깨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.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다. 이런 개념이었죠. 그럼 내가 스스로 보안을 더 잘할 수 있냐? 내 컴퓨터 보안을 서버 보안만큼 잘할 수 있을 거냐? 라고 물으면은 이제 뭐 구글 서버 같은 경우, 그러면 일단은 뭐 아니죠. 내가 서버 전문가가 아니니까. 아닌데 그래도 일단 구글 쪽에서 팔아먹는 짓을 못하지 않냐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. 장점이.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, 이건 뒤에서 그냥 설명할게요. 뒤에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왔고, 그 다음으로 이제 나왔던 건 뭐냐면, 이 내 컴퓨터에서 돌던 패스워드 매니저 이 방식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옮겨 놓은 거. 그래서 여기서는 원 패스워드가 이제 그쪽에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옮겨가면서 컴퓨터에 도는 프로그램을 지원 안 하고 끊어버리고 브라우저 익스텐션 깨워도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고, 그래서 원 패스워드는 여전히 이제 정액제로 바꿨죠. 이제 클라우드에 돌려주니까.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4,000원, 5,000원 이렇게 내면은 네가 여태까지 컴퓨터에서 하던 거를 다 웹 브라우저에서 해줄게. 그리고 난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네 전화기도 좀 더 쉽게 싱크되고 어떤 디바이스를 가져와도 싱크가 쉽게 될 거야. 라는 식으로 간 거예요.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잘 지원이 되고 데스크탑 프로그램 깔면 알아서 그거에 싱크해버리고 그 클라우드 서버에, 그러면 키보드 이제 쇼컷 하나만 잘 누르면 익스텐션 하나 입력해주고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이제 도는 방식 그대로라고 했잖아요. 그 말이 뭐냐? 아까 말했던 구글 어카운트 같은 데서 저장하는 패스워드랑 다르다는 거예요. 뭐 여전히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패스워드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패스워드가 전부예요. 즉 저는 걔네 웹사이트 가서 제 패스워드를 놓았고 제 뭐 저장 파일이라고 할게요. 그 모두 비밀번호가 들어가 있는 파일 데이터베이스를 언락을 하는 거예요.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그냥 아까 암호화됐던 그 파일, 비밀 그 키는 서버에서도 몰라. 나만 알고 있는 거야. 그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나는 이거 필요할 때마다 언락을 해서 쓰는 거예요. 그렇게 얘기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이 파일을 드랍박스 같은 데 저장해 놔갖고 다른 여러 기기끼리 싱크를 하려고 했다면 내 컴퓨터에서 그거를 대신해 주는 게 걔네일 뿐이에요. 단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 서버를 훨씬 잘 관리해 줄 거고 서버 보안도 신경을 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좀 더 안전한 거고, 설사 내 컴퓨터가 날아가면 그 파일들이 날아가지만 얘는 서버에 백업 해놓고 뭐 해놓고 다 해놨을 테니까 날아가지도 않고, 약간의 편의성을 본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별다른 문제는 없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.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. 일단 내가 생각하는 보안이라는 게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누가 보안을 더 잘하느냐도 있지만, 그 두 번째 면의 보안은 뭐냐면, 내가 만약에 그런 이제 뭐 패스워드 저장해 놓는 파일을 따로 쓴다, 그리고 내 컴퓨터에만 저장돼 있다면 그거를 아는 사람이 저를 타겟으로 삼아서 얘 패스워드를 털어야겠다라고 할 때 그 패스워드가 털리는 거죠. 그러나 이 패스워드가 아까 말했던 원 패스워드 클라우드 같은 저장이 돼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거기에 패스워드가 50만 개가 저장이 돼 있다더라. 모든 사람들의 뭐 미국인 절반의 패스워드가 저장돼 있더라. 난 그걸 어떻게든 털어야겠다. 그러면 그걸 타겟으로 잡고 어떻게든 털려고 하겠죠. 그래 털었어. 그럼 나를 타겟으로 한 건 아니지만 나는 같이 털린 거죠. 물론 이 파일들이 패스워드가 암호화가 되어 있고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는 나한테만 있어요. 그러나 해커가 훔쳐간 그 패스워드 데이터들이 정말 지금은 못 깰지라도 10년 뒤에 뭐 양자 컴퓨터가 나도 좀 더 깨기 쉽다면
지금은 뭐 한 50년 걸려 깰 거 한 갑자기 1년 만에 깰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럼 그냥 마구 돌려가면서 깰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단 보안, 뭐가 안전하냐라는 그 이야기는 상대적인 거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뭐 잠깐 옆으로 샜는데, 그래서 원패스워드까지 왔죠. 정액제라 그랬어요.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, 이거 돈 내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. 난 그냥 구글 거 쓸게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게 뭐냐면, 라스트 패스, 마지막 패스라고 하는 걸 서비스가 있어요. 지금 말했던 원패스워드랑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. 즉 서버에 키가 저장이 안 돼 있고 서버에는 암호화된 파일만 들어있어요. 그 파일을 풀 수 있는 건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나만의 문구인 거예요. 그죠? 근데 그 서비스를, 원패스워드랑 되게 비슷한 서비스를, 원패스워드 클라우드 비슷한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을 해요. 그래서 라스트 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짜로 써서 쓰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좀 있어요. 그래서 원패스워드처럼, 그러니까 구글 어카운트처럼 그 다른 회사가 내 키를 관리하는 게 찝찝하다, 못 믿겠다 그러면, 그런데 돈을 내기 싫다, 그러면 라스트 패스가 그나마 좀 더 쓸만한 내용이죠.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, 라스트 패스도 못 믿겠다, 지네가 그거를 다 암호한다는, 내가 걔네를 어떻게 믿으며, 정말 지네가 뭐 암호화 풀린 거 슬쩍 저장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믿냐,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, 옛날에 이제 원패스워드가 브라우저 익스텐션으로 잘 돌았기 때문에 쓸만했는데 더 이상 아니라 그랬잖아요. 그 데스크탑 전용 프로그램은 그거를 그나마 좀 해결해주는 게 나온 게 있어요. 비트워든이라고 이제 BITWALDN인데, 이거는 원패스워드 클라우드하고 솔직히 되게 똑같은 제품인데, 이거는 오픈소스고 나만의 서버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. 즉 깃허브 가서 이제 비트워든을 찾아보시면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다 있거든요. 그럼 뭐냐?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, 뭐 나스 드라이브에 만들어 놓은 컴퓨터면 외부 접근이 안 되게 하는 법도 있겠고, 우리 집에 호스팅하고 외부 접근되게 하는 법도 있겠고, 아니면 클라우드에 호스팅을 하는 법도 있겠죠. 그럼 거기다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깔아두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제가 원패스워드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 비트워든이라는 프로그램 나만의 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거를 패스워드를 다 관리를 하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다른 회사까지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이건 오픈소스고 이제 뭐 코드도 다 공개돼 있으니까, 그리고 나만의 서버를 돌릴 수 있으니까, 그걸 서버를 돌릴 때 로컬에서만도 돌릴 수 있으니까, 그죠? 그렇게 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해요. 비트워든의 단점은 뭐냐면,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MS SQL에 저장을 해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로컬에서만 돌리고 집에서만 돌릴 때도 그런 진짜 full blown SQL 서버, 즉 모든 기능이 갖춰져 있는 SQL 서버를 돌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비트워든이라는 게 로컬 DB, 파일 DB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까지 만들어 준다면, 결과적으로는 ASP.NET 코어로 만든 제품이고, 그래서 뒤에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쓸 것 같은데, 그 엔티티 프레임워크에 꼽을 수 있는 게 SQL 아니라 파일도 꼽을 수 있고 NoSQL도 꼽을 수 있고, 이런 식으로 로컬 SQL도 꼽을 수 있고 SQLite도 꼽을 수 있고,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그냥 디스크 파일을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. 그리고 디스크 파일을 백업하는 것만으로도 좀 더 안전하겠고,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4가지 방법 정도가 이제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패스워드 매니저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, 일단 패스워드 매니저 쓰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. 왜? 제가 패스워드를 공통되게 여러 군데 공유할 필요도 없고, 패스워드 그냥 랜덤하게 모든 사이트에 쓰면서도 나는 기억하기 쉬운 마스터 패스워드, 아까 패스워드 언락할 수 있는 그 패스워드만 기억하면 되니까. 그럼 나중에 어느 웹사이트에서 우리 패스워드 5만 개 털렸어요, 니 거 털렸어요 라고 할 때 그 패스워드 하나 틀린 거예요.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. 뭐 그래, 그럼 그거 하나 리셋하고 그거 바꾸면 되지. 그러니까 좋은 거죠. 선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. 자, 구글 같은 데 믿고 그냥 니네가 패스워드 관리해줘, 나는 편한 게 좋아, 패스워드 털어가면 털어가겠지, 나 털어가봐야 뭐 있다고 하는 분들은 그냥 구글 이제 애플 아이클라우드 체인인가 뭐 그런 거 있죠. 애플에서 하는 거, 그런 거 믿고 쓰면은 그나마 패스워드 공유하는 것보다 난 거예요. 그게 싫다, 나는 나만의 패스워드를 관리하겠다, 그러니까 한쪽의 그러니까 이쪽은 제일 쉬운 거, 제일 어려운 거, 그 다음에 가장 좀 내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 가실 분들은 원 패스워드 옛날 버전, 이제 데스크탑 버전 온리 받아갖고 그 브라우저 익스텐션 안 돼서 좀 불편하게 쓰시거나, 아니면 비트워든이나 키퍼는 뭐 좀 그나마 원 패스워드가 이제 난 것 같고, 비트워든 같은 거에서 서버 구축하고 자기만 쓰는 방법 있는 거고,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 중간선상, 나는 서버 애들이 직접 내 패스워드를 전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파일은 최소한 거기 저장해 두고
나는 어디선 접속할 수 있고 마스터 패스워드는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. 그렇게 좀 중간 정도 찾으려고 하시려면은 뭐 원패스워드 클라우드나 라스트패스인데 라스트패스가 공짜니까 웬만하면 라스트패스가 나을 거다 라는 얘기까지 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패스워드 절대 여러 군데 똑같은 거 공유하지 마시고 패스워드 매니저 잘 사용하셔갖고 좀 더 안전하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으로 한마디.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쓸모없는 짓이 될 수도 있어요. 조만간. 왜? 핸드폰 쓰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. 요즘 핸드폰에 당연히 패스코드 넣고 뭐 넣지만 옛날에는 막 그림도 그리고 숫자도 넣고 그럼 사람들이 맨날 보면서 아 저거 보면서 뭔지 알고 훔쳐갔잖아요. 패스워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. 근데 요즘 전화기는 지문인식기가 들어갔죠. 지문인식만으로 그냥 언락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아 그러면 지문인식을 컴퓨터에 달면은 똑같은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컴퓨터 로그인은 걸로 돼요. 그러나 웹브라우저 가는 순간에 그게 지문인식이라는 그 공통 표준이 제대로 정립된 게 없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서 이 지문을 인식하면 열린다 이런 게 없거든요.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윈도우스 로그인 하려고 바꾸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 시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모바일기에서는 이제 패스워드 읽어오는 그 규격이 있으니까 그 API 같은 게 있으니까 어느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도 그거를 이용하자라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. 즉 이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려고 해요. 제가 뭐 이메일 주소를 넣었어요. 그러면 네 핸드폰으로 이제 확인 가능하게 뭘 보내줬으니까 지문 인식만 하면은 로그인 되게 해줄게 라고 하면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SMS 보내주고 그 SMS 타이핑에 들어가는 방식인데 그거를 좀 더 자동화돼서 지문 하나 인식으로 로그인 되게 하겠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윈도우스에서 윈도우스 로그인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애플 쪽도 좀 그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자기 전화기에 한해서였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그죠? 그런 식으로 점점 갈 거다. 왜? 이제 누구나 다 옛날에는 컴퓨터에 달라 그래도 잘 안 달았던 거 지문 인식기를 핸드폰에 하나씩 들고 다니니까. 그래서 점점 그런 식으로 바뀌면은 모든 서비스 아니면 많은 서비스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패스워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트에 내 전화기 이제 뭐 API라던가 뭐 구글 어스라든가 정보가 저장이 돼 있고 거기서 야 나 로그인 하려고 해 얘 지문 인식해서 보내줘 라는 방식으로 이제 로그인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복잡한 막 그 패스워드 체계 진짜 많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. 사실 이게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게 그 OTP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은행에서 주는 그 배터리가 되는 OTP 말고 그 핸드폰으로 되는 OTP들이 있어요. 아직 은행권에서 안 쓰지만 다른 많은 서비스를 쓰고 있는 외국에서는 은행에서 많이 쓰죠. 뭐냐? 그러면 OTP라는 결과적인 시간에 따른 랜덤한 숫자 만들어주는 거거든요. 그럼 어디에 로그인 하려고 해? 야, 네 OTP에서 뜬 패스워드 적어주면 로그인 시켜줄게 라는 게 있어요. SMS 보내주는 대신에 OTP를 쓰는 거죠.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이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OTP 해갖고 투팩터 어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. 뭐냐? 로그인 했어요. 그러면 야, 네 핸드폰에 이제 패스워드 보냈으니까 그거 한번 더 넣으면 로그인 해줄게 라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. 그거를 요즘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하냐면 야 로그인 하려고 했어? 그러면은 네 핸드폰에서 딱 알람이 떠요. 알람이 뜨면서 야 이거 허락할 거야 안 할 거야? 허락, 지문인식 딱 하면은 여기서 내가 타이핑 패스워드 칠 거 없이 그렇게 2단계 인증 방식을 자동으로 하게 만들어줘요. 그럼 여기서 패스워드 넣는 작업만 빼버리면 그죠? 이메일 넣고 로그인 하겠다 그러면 역시 어센티케이터 이 옛날에 그 OTP 하던 거 그거에서 그냥 딱 띄워주면서 야 로그인 할래? 예스 버튼 하나 누르고 지문 인식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패스워드 관리 복잡하게 하는 건 생각보다 오래 안 갈 수 있어요. 지금 사람들이 다 이 문제를 깨닫고 있고 패스워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람들이 기억하기 힘들어하니까 간단한 거 중복되는 거 만들어서 더 문제가 많더라. 그래서 지금 당장은 패스워드 매니저 쓰는 게 최선이지만 나중에는 아니 될 수도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게요. 정리하고 나서 뒤에 잡소리가 커서 굉장히 길어졌어요. 다시 정리는 하지 않을게요. 이미 앞에서 정리했기 때문에. 이 정도면은 패스워드 관리 효율적으로 하는 법 이런 걸 이제 아셨을 것 같고 오늘 얘기는 개인적인 패스워드 관리하는 거, 개인의 패스워드 관리하는 얘기였어요. 이게 회사로 가고 팀으로 가면 정말 복잡해져요.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할게요. 그러면 보프였습니다.